달 전입니다. 막힘없이 쌩쌩 달리는 대통 운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행복을 나누는 복집 국민의 행복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희망이 모여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집을 내놓으신다고요? 알토! 동영상으로 부동산을 홍보하고 싶다면 알토? 알토! 집이 잘 안 팔린다고요? 그럴 땐 알토! 부동산 사고 팔 때 동영상 홍보부터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케이블 방송까지 3가지 홍보 효과를 누리세요. 이제 부동산은 알토! 알토마트에 문의하세요. 아직도 부동산 알아볼 때 힘들게 돌아다니시나요? 부동산 허위 매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다고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플 최초 동영상 매물 소개 손안의 부동산, 부동산통! 언제 어디서나 검색 한 번이면 정보, 가격, 시설 등을 한눈에 쏙쏙! 사진 동영상을 통한 생생한 부동산 정보를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한 손에 들어오는 지도로 길 찾기도 편하게 마음에 드는 물건은 관심을 통해 저장 관심 물건 리스트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통 하나면 모든 것이 손안에서 가능합니다. 1년째 집이 안 나가네. 내게 맞는 집을 찾고 싶은데 신혼집으론 어디가 좋을까? 이 고민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부동산의 새로운 트렌드를 열어가는 국내 최초 동영상 매물 정보. 지금 신청하세요. 알토마토가 여러분의 무료 광고주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9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편한 부동산 투자 최범입니다. 분양시장에 1층 전성시대가 열렸다는 기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소음 그리고 답답했던 조망 등으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1층에 다양한 특화 설계가 적용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세대 현관을 별도로 조성한 복층 형태로 꾸미거나 아니면 필로티 설계를 적용하고 또 이 자외선 탐지기 등 방범 시설까지 갖춘 곳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단점을 보완하면서 이 차별화된 상품으로 로열층보다 먼저 팔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편한 부동산 투자 목요일은 전국의 주요 분양 현장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분양닷컴의 유영상 소장님 나와주셨네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은 어떤 분양 현장 살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할 분양 현장은요. 경기도 군포시 당동 2지구 상업용지에서 분양하는 그 웅신 프라자입니다. 네, 오늘의 분양 현장은 경기도 군포시 당동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상가 현장입니다. 웅신 프라자라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먼저 기본 정보부터 화면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네, 오늘의 분양 현장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에 공급이 되는 상가 분양 현장으로 웅신 프라자입니다. 시공사는 상도 종합건설이 맡았습니다. 대지 면적 885제곱미터, 건축 면적은 525제곱미터 규모인데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조성이 됩니다. 총 24개의 점포가 들어서고요. 주차 가능 대수는 22대로 올해 10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분양 현장 경기도 군포시 당동 택지개발지구에 공급이 되는 웅신프라자인데요.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분양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면 전화나 인터넷으로 문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2128-3838번 누르시고요. 목요일은 코드번호 195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알토마토 홈페이지 인터넷 알토마토.com 들어오셔서 시청자 사연 게시판에 질문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분양 현장은 군포시에 공급이 되는 웅신프라자로 소장님,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은 상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수익이 많이 나는 알짜 상가인지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현장의 모습부터 살펴볼 텐데요. 소장님, 어떤 현장 모습들 담아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그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에서 분양하는 그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기도 군포시 당동에서 그 지금 현재 분양 중인 웅신프라자인데요. 당동 택지개발지구 주변과 함께 분양하는 현장을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현장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 어떤 이런 그 투자자분들 현장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방송을 이렇게 이제 촬영하러 갔을 때도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상담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관심이 있는 어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고자 해서 영상에 저희가 이제 그 현장 주변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주변 여건을 우리가 이제 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보시면서 당동 택지개발지구와 함께 분양하는 상가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현장 입구입니다. 현장 앞에 이제 그 아직 펜스만 쳐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현장 앞 저 광장이 앞으로 그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상당히 그 유용하게 좀 쓰일 그런 공간으로 좀 보입니다. 여기 현장 지금 내부인데요. 지금 이제 현장은 그 대지로만 지금 조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주변을 이렇게 이제 둘러보시게 되면 이제 저기 보이는 게 이제 그 물류 복합단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바로 앞에 그 47번 국도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차도, 대하 지하차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저쪽에 그 물류 단지하고 연계되는 어떤 사거리가 지금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참 그 지금 지하차도를 지금 공사 중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군포 복합 물류단지거든요. 그래서 그 물류단지 내에 그 택배 업체라든지 다양한 이제 어떤 이런 물류에 관계된 그런 업체들이 지금 입주해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화면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상주 인원 같은 경우가 보통 한 그 1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만 명이라고 하면 결코 그 이제 적은 규모는 아니고 또 업무 시설에 종사하는 어떤 그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또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 물류단지에는 거의 편의시설이 없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고요. 여기가 지금 현장 주변에 아파트 단지 이제 금년도 10월에서 12월 정도 이렇게 이제 입주가 되는데요. 아직 현장은 지금 공사를 그 착공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그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서 그 건물을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 이전에 공실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현장 뒤쪽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건물 그 이용하는 그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겠고, 저기 이제 그 LH 공사에서 그 공사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네, 현장의 모습과 주변 환경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변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들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입주를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그 시기에 맞춰서 올해 10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상주 인구 1만 명 규모의 복합 물류단지를 배후 수요층으로 두고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웅신프라자가 들어서는 경기도 군포시 당동 택지개발지구의 입지 특징은 어떤지도 궁금해집니다. 소장님, 준비된 지도를 보면서 함께 살펴볼까요? 네, 자세한 건 지도를 보시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군포시 이 부곡동 당동 택지지구에 위치하는 상가인데요. 입지 네.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그래 보시다시피 당동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약 3,200세도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이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된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저 조감도와 함께 나타난 부분인데, 거기가 지금 현재 그 길게 이렇게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현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대하 지하차도가 있고요. 현재 여기 지하차도를 지금 확장 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사거리가 이제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군포 복합 물류 이제 터미널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그 단지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이 그 복합 물류 단지 내에 보면 편의시설이 그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거주하는 분들, 이제 그 근무하는 분들 같은 경우가
요 주변에 이제 아파트 단지에도 상당한 어떤 그 전세가라든가 어떤 그 매매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요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여기가 이제 편의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퇴근 후에 아마 이쪽 그 상업시설 같은 경우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당동 택지개발지구가 3,200세대입니다만 출입구가 이제 요 두 군데죠. 저 위쪽 준주거라고 써 있는 쪽하고 요 아래쪽 지금 요 두 군데가 이제 주출입구가 되겠습니다. 메인 출입구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쪽 그 S13 단지 같은 경우는 저쪽 이제 출입구를 좀 이용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3 이제 6단지부터 시작해서 이쪽 그 단지들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 이쪽 그 주출입구를 좀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그 주출입구 그 주 출입구 그 바로 그 부분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사거리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좀 어떤 좀 그 상업시설로서 좀 가치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이제 그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고, 물론 이제 이 부분 보시면 준주거 용지가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현장도 용도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그 준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층까지 지하 1층, 지상 5층까지 이제 그 건설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뒤쪽에 주차장이 있고,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이주자 택지라고 해서 단독주택 용지가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신도시들 이렇게 가보게 되면 상가주택이라고 이제 대부분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상권이 1층 위주로 상권이, 상층부는 이제 주거, 원룸 뭐 이런 식으로 원룸 투룸식으로 가게 되고 1층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이제 상가 형태로 이제 공급을 지금 그 할 예정인데요. 대부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권하고 아마 이렇게 맞물리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어떤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단지 자체를 보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큰 단지는 아닙니다. 3,200세대라고 하면 우리가 뭐 당동 2지구 택지개발지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세대수는 그리 크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또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 공급량이 굉장히 적어요. 물론 이쪽 준주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 상권이 좀 형성이 되기는 좀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요 사거리 코너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안쪽으로 어떤 그 주출입구에 이 부분이 좀 상권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 어떤 그런 전망을 좀 해봅니다. 예. 네, 이 입지 특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당동 택지개발지구 주 출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단독주택 단지들도 보이고요. 또 이 지하도로가 공사가 완공이 되면은 이 10,000명의 배우 수요를 또 확보할 수 있는 복합물류센터에서 이용하기가 또 편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군포에 위치하고 있는 복합물류단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우리 그 복합물류단지 같은 경우에 97년도에 지금 그 군포시 부곡동 451번지 일대에 그 11만 평 부지에 이제 그 한국 복합물류가 처음으로 이제 문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그 수요가 이제 그 우리가 지금 택배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물량도 증가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수요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확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 옆에 또 이제 복합 물류 터미널 같은 경우 또 들어서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보게 되면 입주업체라든가 이제 대표적인 업체를 좀 보게 되면 뭐 천일택배, LG지전자 물류, 대신택배, 뭐 경동택배 해가지고 그 여러 그 업체들이 지금 현재 그 입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 인구가 뭐 우리 그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약 1만 명 이상 이렇게 그 되는 어떤 그런 단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 상주하는 인구가 1만 명 이상이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거의 주거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 외부 쪽에서 지금 그 접근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당동 2지구 이 부분 그 오늘은 뭐 그 상업시설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택의 전세라든가 아니면 원룸 수요라든가 어떤 이런 수요들이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뭐 상당히 전세가도 지금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지만 그 매매가 대비 뭐 프로테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당동 2지구 같은 경우도 어떤 이 물류단지에 의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입주가 시작이 되고 준공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전세가라든가 매매가 어떤 이런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또 그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도 그 배우 세대가 우선 뭐 기본적으로 받쳐주고 있지만 물류단지의 어떤 그 소비 수요까지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탄탄한 입지가 아닌가 싶고, 어쨌든 복합 물류단지 같은 경우가 97년도부터 들어서 지금까지 상당히 그 많은 어떤 그 굉장히 앞으로도 활성화될 어떤 그런 지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물류 산업은 이 택배 회사의 성장과 함께 발전하고 있는 산업군 중에 하나인데요. 상주 인구가 10,000명이 넘는 대규모 복합 물류 단지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인근에 미치는 주택 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이 되는데요. 뭐 매매 수요라든지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까지 함께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당동에 들어서는 당동 택지지구에 들어서는 웅신프라자의 입지 특징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상가 자체 입지 특징도 중요하지만요, 소장님. 상가는 또 점포 배치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점포 배치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상가의 경우는 이제 뭐 주택이라든가 그 다른 부동산하고는 좀 다르게 개별성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그 투자 상품이고 또 뭐냐면 실질적인 어떤 그 장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건물 형태라고 보는데요. 그 건물의 입지하고 이제 점포의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또 뭐냐면 실질적으로 어떤 업종이 그 들어와서 그 장사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건물의 가치가 그 확연하게 좀 다르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즉 그 전면과 후면 또 뭐냐면 건물의 이제 어떤 크기, 즉 뭐냐면 건물 그 연면적이 되겠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지나치게 크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도 그 안쪽에 있는 그 점포들 같은 경우가 빚을 그 자산 가치가 거의 상실되는 어떤 이런 그 현상들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 점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 가로로 길게 그 도로변을 따라서 간판 효과가 이렇게 좋을 수 있도록 그래서 뒤후면부 같은 경우는 점포가 그 배치가 되지 않는 어떤 이런 상가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그 효율적인 어떤 그런 상가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웅신프라자 같은 경우가 그런 여건을 좀 갖추고 있지 않는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후면 상가가 없이 도로를 따라서 가로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판 효과가 우수하다는 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층별로 상가 배치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층별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권장 업종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도면을 우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관심들이 높은 1층 상가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1층이 이제 그 상가의 우리가 이제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따라서 이제 가격도 가장 비싸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후면 상가가 없는 그 부분이다, 후면 점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이제 이 추출입구라고 아래쪽 돼 있는 지금 이 부분이 그 대로변입니다. 그 아파트로 진입하는 들고 나는 어떤 그 방향이고요. 따라서 저쪽에 이제 102호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이제 110호까지 이렇게 지금 점포가 그 배치가 돼 있고요. 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층에는 대부분 상층부에는 뭐 약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약국이라든가 뭐 안경점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어떤 이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심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업종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또 프랜차이즈 업체들 같은 경우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많이 그 1층을 이제 선호를 해서 대형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도 들어올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의류점이라든가 그리고 그 여기가 이제 입지 여건 자체가 이제 대외적으로 많이 그 노출 효과가 큰 어떤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소 같은 경우도 그 경쟁이 치열하게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어떤 그런 그 현상 그런 그 부분이고요. 따라서 1층 같은 경우는 업종 구성이 생활 편의 시설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2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는 상가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2층은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많은 면적을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업종들이 대부분 들어오거든요. 대신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업종들 같은 경우가 1층에 들어가면 이제 좋겠지만 그 1층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이제 거의 더블 형태로 이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층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2층 쪽으로 대부분 이제 그 다른 그 신도시라든가 택지개발지구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인 도심에서도 그 업종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전문 이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제 2층 쪽으로 신도시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편의시설, 다른 이제 뭐 커피 전문점도 아까 일찍 말씀드렸습니다만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우리가 횟집이라든가 또 이런 그 업종들 같은 경우가 2층 위주로 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층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면적이 상당히 크죠. 분양 면적이 뭐 67.53 그 제곱미터이고 그 전용이 뭐 39.62 이 정도 되고 그 1층보다는 거의 그 점포 면적들이 크게 나타나는 어떤 이런 부분이고 어쨌든 그 지금 이 점포 형태들도 보게 되면 그 도로변 대비 가로로 점포 배열이 이렇게 돼 있어서 간판 노출 효과가 상당히 큰 어떤 그런 그 점포 배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층의 경우에는 이 점포 배치와 함께 상가가 넓게 구성이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인데요. 그렇다면 3층과 4층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3층, 4층은 거의 이제 유사한 업종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 분양가도 뭐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어떤 이런 업종이고 우리가 이제 주거단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문 클리닉 위주로 이제 많이들 그
공략을 해올 것 같아요. 업종들 같은 경우가. 그래서 그 내과라든가 안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뭐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권장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성형외과는 이제 주로 그 도심이라든가 어떤 이런 큰 그 많은 유동 인구가 이제 확보되어 있는 어떤 그런 지역 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 대표적인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과 같은 경우가 경쟁력을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치과라든가 내과 같은 경우가 이 그 3층, 4층에 아주 경쟁력 있는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는 상가다 보니까 그 전문 클리닉 시설들, 병원들이 주로 들어서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5층 상가 배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웅신프라자의 이제 가장 상층부에 있는 그 층이거든요, 5층. 그래서 다른 층 같은 경우보다도 이제 분양가가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저렴하죠, 5층 같은 경우가. 그래서 교육시설이나 이제 우리가 스카이라운지 형태로 이렇게 이제 그 많은 업종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뭐 입시학원 같은 경우는 희망사항입니다만 입시학원까지는 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보습학원이라든가 미술학원, 음악학원, 뭐 영어학원,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건강들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또 옆에 사실은 이 당동 택지개발지구가 그 공원이 굉장히 그 녹지가 잘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헬스라든가 어떤 이런 그 수요 자체도 외부에서도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어떤 그런 그 점포 배치이고 업종 그 선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5층까지 살펴봤는데요. 5층은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헬스클럽, 그리고 보습학원이나 미술학원, 또 영어학원 등 입지하면 좋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권장업종을 층별로 살펴보니까 1층에는 약국이나 카페, 베이커리 등 생활 편익시설, 그리고 2층에는 넓은 면적을 보유할 수 있는 음식점들, 전문 음식점과 미용실, 그리고 3, 4층에는 병원, 5층에는 헬스클럽과 함께 학원 등 권장업종으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분양 현장의 생생한 모습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분양 관계자 인터뷰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이번 시간에는 어떤 분 만나고 오셨나요? 네, 웅신프라자 그 분양사 이제 그 부장을 인터뷰를 해왔어요. 시적으로 그 많은 그 투자자들 상담을 하고 본인들의 그 현장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사 그 김경환 그 부장의 목소리 생생하게 담아왔습니다. 보시죠. 현장 앞면입니다. 당동 보금자리에 위치한 저희 웅신프라자 상가는 대지 약 280평,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변에 약 2,800세대, 아파트로는 보금자리가 12월에 입주 예정이며 또 주변에 위치한 단독 세대가 한 50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쪽에 바라보시는 저희 물류센터가 상주 인원이 약 10,000명, 그 다음에 운송하시는 분들이 5,000명, 그리고 그 앞 초입 상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거리 상권으로서는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원 및 또 첨단 산업단지 유치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현재 임대 및 분양을 하고 있는데 임대 수요자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구성된 뭐 이마트 확정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현장 입지 조건은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보금자리 입주는 약 한 80% 이상의 입주율을 보일 것 같습니다. 또 뒤쪽에 바라보시는 지금 뭐 준공 상태가 거의 다 남았는데 대략 11월에서 12월 입주 예정이며 또 상주 인원만 해도 한 2만 명 이상 예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웅신프라자 상가는 지리적 위치 및 뭐 상권 자체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착공은 저희가 5월 중순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손님들이 지금 투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청자분들도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주변 상권 및 저희 입지적 위치를 확인하시면 더욱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양 관계자 인터뷰 영상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입지 특징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상가의 입지,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옆으로는 뭐 택지개발지구, 옆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단독 주택들, 그리고 또 맞은편 대각선으로는 상주 인구 1만 명 규모의 복합 물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다는 점 여러 가지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분양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이 상가는 이 분양가가 층별마다 다르잖아요. 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각기 다르죠. 우리가 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대부분 대동소이한데 그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층별로 이제 물론 업종 경쟁력이 좀 있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층별로 좀 이렇게 보게 되면 1층이 지금 2,700에서 3,000만 원 그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2층이 이제 그 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뭐 더블 차이 이상 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3층이 750, 4층이 550, 5층이 550입니다. 그런데 그 이 현장 같은 경우는 5층이기 때문에 550, 그 5층이 550인데 다른 어떤 그 건축물들 같은 경우가 상층부의 스카이라운지를 대부분 많이 이용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보통 3층이나 4층보다도 훨씬 그 가격을 더 높게 받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만 이 그 웅신프라자 같은 경우는 5층에 550, 4층 550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 층별로 3.3제곱미터당 분양가 수준 살펴봤습니다. 일단 1층의 경우에는 2,700만 원에서 3,000만 원대 형성하고 있고요. 나머지 층수는 최저 550만 원에서 최고 900만 원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수익률 분석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 지역에서는 임대료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 좀 궁금한데요. 네,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임대가를 좀 이렇게 만들어 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좀 그 당황스러운 어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뭐 아직 그 입주한 어떤 그런 점포가 하나도 없었고 물론 그 아파트 단지 쪽으로 뭐 중개업소가 간간히 이렇게 이제 그 상가주택에 들어서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런 점포들 가지고 임대가 산정하기는 그 사실은 또 건물 형태도 좀 다르고 그쪽은 상가주택이고 여기는 이제 근린생활 시설 그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가 산정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적으로 오늘 그 임대가를 그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것만은 그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 방송 촬영을 하러 갔을 때도 물론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장사를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임대 문의도 그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면 임대 수요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그 임대가 자체는 뭐 그 좀 이렇게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지역이 물론 그 세대 수는 좀 작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건물 규모라든가 상가 어떤 그 공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적어서 사실은 좀 희소성이 좀 있지 않을까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임대가는 정확히 산정을 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수익률 자체는 그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상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새롭게 이 생활 기반 시설들이 조성되고 있는 택지 개발 지구에 조성이 되는 상가다 보니까 정확한 임대료 산정은 어렵지만 희소 가치로 인해서 풍부한 임대 수요 그리고 풍부한 소비층 확보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분양 현장도 직접 방문하고 오셨으니까 그 네. 방문객들도 만나고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민들과 뭐 투자를 해보려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을 이제 만나봤거든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 상가 분양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집이 요 근처에 살기 때문에 한번 나와봤는데 보니까는 뭐 아파트의 근접에 좀 있고 또 사거리 코너에 상가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서 요즘 금리도 좀 저렴한 데다가 약간의 돈의 여유가 있어서 상가를 한번 투자를 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뭐 나와 보니까는 뭐 금액도 예상 예로 크게 비싸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심사숙고하게 상가를 하나 투자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저는 일찍 시작했으면 해서 지금 투자를 보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이 주변에 아파트가 뭐 12월 달, 1월 달 정도에 입점이 되니까 그 시기가 저한테도 딱 맞는 그런 투자처가 되는 것 같아서 뭐 한번 심사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상가 같기도 하고 뭐 돈은 뭐 제 선에서도 또 어느 정도 맞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보고 주변도 뭐 여기 물류센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차들이 여기 많이 다니는 길목의 상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좋은 입지라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네, 근처에 웅신프라자 근처에 거주하고 계신 분께서 이 투자 목적으로 방문을 하셨는데요. 저금리 시대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여유 자금을 투자하기에 적합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요 상권 분석도 해볼 텐데요. 소장님, 이 당동 택지개발지구의 상권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당동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가 이제 2지구죠. 여기가 이제 그 다른 그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 사업과는 좀 다르게 규모가 굉장히 좀 적어요. 사실은 3,200세대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럼 뭐 여러 가지 그 상가주택이라든가 상가주택지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공원이라든가 그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갖춰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규모가 좀 작아요. 그래서 그 이제 배우 세대가 뭐 3,200세대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출입구가 양쪽으로 이렇게 양분돼 있고 그래서 그 반 정도는 뭐 이쪽으로 이렇게 갈리지 않을까 싶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오늘 그 웅신프라자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출입구 그 메인에 이제 어떤 위치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또 그 당동 2지구 이 상권 같은 경우가 크게 뭐 역세권 상권이다 뭐 이런 그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는 없고요. 또 주변에 뭐 그 업무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학가라든가 행정타운이라든가 이런 여건들을 갖추고 있는 어떤 그런 메모드급 이제 상권으로 발전하기는 좀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공급되는 상가 그 물량 자체가 상당히 적다라고 하는 부분은 현실이고요. 또 이제 그래서 그 뒤쪽에 어떤 그 배우 세대라든가 앞에 이제 그 물류단지라든가 이쪽에 그 업무시설에 종사하는 그 소비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리적인 어떤 그런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 대비해서 그 어느 정도 그 상권 형성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제 상가의 어떤 공급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희소성의 어떤 이런 좀 무게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어떤 이런 부분이고요. 또 그 이제 메인의 어떤 주출입구 그리고 지하차도로에서 그 차량 자체가 굉장히 뭐 혼잡하지 않는 어떤 그런 그 지리적인 어떤 강점을 좀 가지고 있다. 즉 도보로도 상당히 이렇게 접근해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충분하다. 물류단지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상권은 어떤 그 한계가 분명히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배우 세대하고 물류단지 수요하고 이렇게 그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상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메모드급 상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희소성에 주목을 해볼 것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워낙 주변에 상가들이 없는 데다가 이 주출입구에서 바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뛰어난 집객 효과 자랑한다는 점 함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소장님, 웅신프라자처럼 이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되는 상가에 투자를 할 때 어떤 점들 주의해야 될까요? 네, 택지개발지구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상당히 상권이 형성이 자산 가치를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좀 그 소요가 된다. 어떤 이런 그 단점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적으로 주택이 어떤 입주되는 어떤 시기가 각기 다르고 또 그 상가들 같은 경우도 들어서는 시기가 각기 다르고 그래서 그 소비 수요가 어느 정도 그 안정이 되는 그 시기 자체가 보통 굉장히 좀 오래 걸려요. 4, 5년 이상씩 이렇게 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지구 상가에 그 투자를 할 때는 그 주변에 어떤 그 입주 시점이라든가 입주율이라든가 요즘 같은 경우 사실은 그 입주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입주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이용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입주율을 그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택지개발지구 상권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그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전철이라든가 경전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시설들이 굉장히 그 집객력을 가진 어떤 그런 시설들이 나중에 이제 들어오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왜 그러냐면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쪽으로 상권이 쏠려버리는 어떤 이런 그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택지개발지구 상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객 시설이 어디로 들어서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좀 따져보고 그다음에 주변에 입주 시점이라든가 입주율이라든가 이 부분 자체를 면밀히 분석을 해보고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배우 수요층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입주 시기와 입주율 그리고 주변의 생활 기반 시설들 어디에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분양 현장 경기도 군포시 당동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웅신프라자 분양 현장들 꼼꼼히 분석을 해봤는데요. 어떤 분양 포인트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요약해드립니다. 오늘의 분양 현장 군포시 당동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는 웅신프라자 소개해드립니다. 당동 택지개발지구와 복합 물류단지를 배후 수요층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가로 특히 택지개발지구 주 출입구에 위치해 소비자 동선 확보에 유리합니다. 1층부터 5층까지 총 24개 점포가 들어서는데요. 가로형 배치로 후면 상가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주 인구 1만여 명 복합 물류단지는 상가뿐만이 아니라 주변 주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주변에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업시설의 경쟁력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군포시에 공급되는 상가 현장 웅신프라자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2부 리얼 궁금해 시간에는요, 분양 또는 이 부동산 투자 전반에 관한 시청자 궁금증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문의를 주시면 상담 접수가 가능한데요. 전화 02-2128-3838, 코드번호 195번 눌러주시고요. 저희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시청자 사연 게시판에 질문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 리얼 궁금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현재가, 종합지수, 코스닥 지수, 시장 전략, 매매 신호까지 지금 전화하시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060-700-3333, 060-700-3333, 060-700-3333, 700-3333, 060-700-3333. 기억해요, 이토마토 증권정보 700-3333. 이토마토. 혹시 주식 투자하는데 자금이 부족